액션!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 방송을 끝내고 와서 지금 다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원 앵커가 갑자기 자리에 없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혼자 벌칙 수행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벌칙 수행하는 걸 자꾸 요새 숨어서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좀 보고 말씀하세요. 정밀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또 성난 사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나게 그렸고요. 빨간 뿔 염소 오소리. 아, 오소리 배를 안 그렸다. 오소리 배를 안 그렸어. 저거 오소리 맞아요? 맞을 거예요. 여기 보시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소품들이 잘 다 있습니다. 쓰레기통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보물상자. 네. 이따 완성될 때 다시 볼게요. 아, 이거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손에 뭐야?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뭐지? 복주머니 열어보세요. 2018년 맞아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역시 우리가 새해 특집을 하고 나서 뭘까요? 거군요. 조금 실망했어. 뭐죠 이게? 사탕, 카레, 뭐지? 제가 이번에 나라를 정해드리는 대신에 네. 종목을 동계올림픽 종목을 정해드렸어요. 쇼트트랙 뭐죠? 유명한 나라 아니면 쇼트트랙 쇼트트랙이 유명한 나라?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아 뭐예요? 알아서 해오세요. 엄청 끝났어.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잘 그렸어요. 근데 오늘 되게 빨리 그리셨어요. 어려운 건데 점점 이제 실력이 늘었어. 그런 거 꼼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완성. 근데 진짜 색깔 되게 잘했어요? 어려운데 되게 잘 칠하셨다. 아, 진짜 와, 네. 이 정도면은 뭐 퀄리티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와 함께할 여행 파트너 김나무 앵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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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아니 나무 씨 뭐야 운동하다가 오셨어요? 아, 운동은 땀 냄새 안 나죠? 지금 땀 냄새 안 나잖아요. 이게 운동이 아니라 저희가 네. 오늘 그 올림픽에 맞는 옷을 의상을 입고 와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본 옷이에요. 약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잘못됐다. 왜, 왜냐면 뭐죠? 저는 이거 네. 김연아 선수가 네.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혼자 연습할 때 몸풀 그때 때, 이렇게 몸풀 때. 몸풀 때 그거 입는 거 괜찮다, 저지 이런 거 괜찮다.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한번 컨셉으로 잡아봤거든요. 아 역시 연느님 저희가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IOC에서 어때요? 아, 평창 그 유치할 네, 때 네. 그때 그 컨셉 잡으신 거예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렇게 안 보였어. 이거 제가 나름 잘 알았어요. 아, 네.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오늘 또 이번 주에도 귀여운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예요. 얘는 하얀색 백호. 수호랑. 네, 수호랑이고요. 이름이 수호랑이에요. 얘는 패럴림픽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이름이 반답인데요. 반달 가슴곰을 캐릭터로 만든 맞습니다. 거라고 하네요. 네, 요즘 그 계속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전국 각지에서 성화봉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맞아요. 네, 봤죠. 제 친구가 거기 직접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그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나 봐요. 우리도 하고 싶다 할 걸. 네, 근데 이미 여기 지금 오늘 딱 네. 저희가 녹화를 하는 이 2시에 네. 이걸 지금 옆에를 지나가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걸 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아쉽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여기 안에서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성화 준비하셨죠? 준비 끝났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 가자! 액션!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테마 바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입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신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무 씨는 동계올림픽 하면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세요? 네, 저는 역시 동계올림픽 하면은 네. 김연아 선수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나올 것 같잖아, 다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그런 자긍심 이런 것도 금빛으로 이렇게 딱 물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피겨를 보는 맛에 동계올림픽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테마는 동계올림픽 스포츠 종목별 강국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네. 나무 씨 어떤 여행지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생긴 곳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혹시 바이애슬론이 바이애슬론 뭐예요? 아시나요? 이게 네.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랑 그리고 네.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네. 스키를 타면서 중간중간에 설치된 사격장에 들러서 사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네, 그래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랑 또 이제 사격 점수가 한 번의 선수의 성적으로 연결이 되는 네.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에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됐고요. 동계올림픽 근대 두 종으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근대에서 생겨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유럽에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겨울에 이동수단으로 스키를 많이 탄대요. 네. 근데 그 북유럽의 군인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스키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결합을 해서 만든 군인 스포츠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래고요. 네. 노르웨이랑 스웨덴의 군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친선 경기식으로 경기를 치렀던 게 네. 바로 이 바이애슬론이라는 군인 스포츠의 북유럽 유행, 군대에서의 유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노르웨이와 스웨덴 군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 건데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럼? 네, 제가 저번에 노르웨이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바로 노르웨이 옆 나라인 스웨덴으로 오늘 여행지를 정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는 스웨덴의 유르고르덴입니다. 이 섬은 17세기 후반에 스웨덴의 왕실의 사냥터였던 곳이라서요. 스웨덴어로 동물 정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섬에서는 스톡홀름의 도심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트램을 타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볼만한 박물관들이 다 이 섬 안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의 야외 박물관인 스칸센도 이 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칸센이라는 곳은 요새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유럽 최대 규모의 야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옛날 스웨덴의 교회와 시골 농가 등 과거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옛날 건물 150여 채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다면 민속촌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또 르네상식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의 외관이 인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칸센 이외에도 롤러코스터가 있는 티볼리 공원, 그리고 말괄량이 삐삐를 테마로 한 공원도 있고요. 수족관 등 가족들이 갈 만하고 또 연인들이 갈 만한 그런 관광 매력물들이 다 한 곳에 몰려있는 스웨덴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괄량이 삐삐가 스웨덴 친구군요. 네, 그렇대요. 좋아했는데 저 옛날에 궁금하다. 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여행지는요? 네, 두 번째 여행지는 구시가지의 중심지 감라스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에서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이 구시가지의 중심인데요. 이 중심에는 스토르토에트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웅장함과 북유럽 특유의 깔끔한 분위기를 내는 건축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부는 레스토랑이나 바, 그리고 카페나 부티크 등 현대적인 그런 인테리어로 개조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리를 건너서 국회의사당을 지나면 왕국과 대성당 등이 있고요. 1776년에 세워진 증권거래소를 또 만나볼 수가 와, 있다고 오래됐다. 해요. 네, 엄청 오래됐죠. 네. 이 증권거래소 맨 위층에는 조금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네. 노벨상 수상자를 매년 뽑는 네. 스웨덴 아카데미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뽑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 스톡홀름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현대의 느낌이 나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고요. 네. 아름답고 중후한 중세시대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이곳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라스탄에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하시면 스톡홀름 시청이 나오는데요. 이 시청이 노벨상 수상식 이후에 만찬회가 열리는 장소래요. 네. 800개의 벽돌과 1,900만 개의 금 도금된 모자이크로 장식이 돼 있고요. 이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 한쪽에 높은 탑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네. 그 탑에 올라가면은 이 스톡홀름을 한눈에 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 그 북유럽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네.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도 진짜 건축물 하나하나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시청사랑 네. 아까 거기 이제 그 위원회 있던 곳, 노벨상 네, 네. 수상해주는 곳, 네. 거기를 또 한번 테마로 잡고 여행을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재밌는 네.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웨덴 그러면은 유럽에 있으니까 또 가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네. 몇 박 며칠로 일정을 잡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북유럽 여행을 떠난다, 아니면 혹은 유럽 여행을 떠난다는 전제하에 네네. 그 안에 2박 3일 정도로 이제 스웨덴을 방문하는 일정을 짜봤는데요. 아, 정말요? 네, 2박 그렇게 3일간에 해도 돼요? 좀 짧게. 네. 왜냐면 또 길게 가면은 네. 이렇게 나라가 또 크지 않다 보니까 아. 그래서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권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95만 원짜리 항공권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숙박비로는 12만 원, 교통비로는 3만 원, 그리고 식비로 10만 원 정도 들여서 총 12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역시 북유럽 물가가 싸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권이 제일 많은 그런 비용을 차지했어요. 그러네요. 네, 120만 원 동안, 2박 3일 동안 120만 원을 경비로 잡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나무 씨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어떤 종목에 모의 투자를 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에다가 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은 실제 투자가 아니라 모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함께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냐, 이걸 좀 네.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가상화폐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아이고, 네.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게 많다, 투기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기기 간의 거래를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이 투비소프트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들에 걸쳐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액티브 X 혹시 아세요? 그렇죠. 네, 그 사람 화나게 하는. 되게 불편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액티브 X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없애겠다. 먼저 이제 그랬었죠. 공공기관들의 웹사이트에서 없애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환경이나 아니면 사용자 경험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투비소프트가 네. 이 웹 표준 제품인 넥사크루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액티브 X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네. 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런 그런 문제군요.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된 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최근에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를 되면서 저번 주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랑 사업 제휴를 맺은 것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최근에 투비소프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과 함께 전략적인 사업 제휴 MOU를 체결을 하면서요, 지분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코인레일의 경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이 알트코인 자체 지갑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렇군요. 다른 거 다 전체 다 네, 합쳐서. 대표적으로 막 이더리움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이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다른 나라 돈 이런 걸로 하나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그러네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가상화폐 모의 투자를 한 종목을 네.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 투비소프트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지난주 8일에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분 좋게 지난주를 출발을 했던 네. 투비소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일에는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 저희가 투자를 했죠. 네, 그렇죠.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따닥 하고 탔다 있었거든요. 네, 싶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1일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티브 X를 네. 대체할 수 있는 그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K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역시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어머,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일에는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 함께 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태블릿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적인 호재가 들어오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도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하는 등 이 한 주가 넘는 기간 동안 호재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일주일 동안 기업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했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얼마나 어머. 이게 또 이렇게 탄탄하면 이렇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보는 눈이 진짜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10일에 아까 모의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네. 얼마에 사셨는지. 네. 네, 10일에 모의 투자를 했을 때는요, 한 주당 9,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26주를 구매를 네. 해서 총 113만 4천 원의 모의 투자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잡은 예산이 총 12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모의 투자를 통해서 약 6만 6천 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됩니다. 네, 나무 씨는 투비소프트 모의 투자하셔가지고 66,000원을 더 벌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도원 씨는 이번에 또 올림픽과 관련된 네. 여행지 어디를 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뭘 궁금해요? 자기가 줘놓고. 아니요, 나라는 궁금하죠.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종목을 원래 저희가 369 특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라를 정해주는 것보다 이 종목을 정해주면 그 종목에 대한 나라를 스스로 찾아보게, 스스로 학습을 좀 유도를 자기주도 하자 학습.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 선택했던 그 종목 뭐였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쇼트트랙을 가장 잘할까 이러면서 세계 랭킹을 확인해봤는데 여자 1500m 이 종목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이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캐나다 밴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10대 경관으로 꼽히는 밴프 국립공원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약 129km 서쪽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원 북쪽으로는 제스퍼 국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밴프 국립공원은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언제 처음 생겨났냐면 1883년에 철도 건설에 동원됐던 2명의 노동자가 이 로키 산맥 경사면에서 천연 온천을 발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원이 생겨났다고 해요. 네. 여기에 면적이 6,63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제 맘보다는 훨씬 큰 것 같은데 정확히 감이 안 나요. 이게 바로 서울 면적의 11배라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말도 안 네. 되죠. 거의 나라 수준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는 학교 선배가 한번 여기서 좀 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인데요. 네. 빅토리아 빙하가 녹은 호수예요. 그래서 물 색깔이 정말 거울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고요. 또 호수 주위로는 빽빽한 침엽수립으로 덮인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호수가 신비한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경관을 보고 있으면 아 여기가 정말 캐나다 최고의 절경이다 이런 말이 실감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코스는 나훈 씨가 좋아하시는 이번에는 표절 지적을 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죠? 온천을 준비해봤어요. 네. 바로 밴프 어퍼 핫스프링스입니다. 밴프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이 온천이라고 해요. 이름이 어퍼 핫스프링스라는 곳인데요. 아까 그 온천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광부분들이 네네네. 바로 그 온천인 것 같아요. 설퍼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천연 유황 온천인데 130년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그 국립공원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로키산의 풍경을 보면서 온천을 즐기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지난주에 정말 추웠잖아요. 그때 엄청 아침 추웠죠.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 네,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겨울에 가면 물 온도는 40도고 네. 바깥 기온은 영하 16도래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 추워서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들을수록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추위가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 너무 추웠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쵸. 이어서 계속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여기가 밤 10시에서 11시까지 늦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지는 모습이나 또 밤에 별을 보면서 온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의 피로를 싹 풀어준다고 하고요. 대신 수영복을 꼭 입어야 하니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7.3달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번에 그 캐나다 한번 소개해 주셨었죠. 네네네. 그때 이제 단풍 여행으로 갔었던 건데 맞아. 그때도 정말 보면서 여기 예쁘다 너무 가고 맞아요. 싶다 했었는데 이번 여행지도 되게 잘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합격인가요? 네, 합격이에요. 표절은 하셨지만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캐나다 밴프는 또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박 6일로 여행을 코스를 잡아봤는데요. 네. 먼저 항공권이 120만 원,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요. 숙박은 20만 원, 입장료와 관광비는 5만 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해가지고 총 165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스테이크가 맛집이 엄청 많대요. 네. 그래서 식비를 조금 올렸어요. 고기 되게 좋아하시지. 네. 식사 때마다 고기를 꼭 빼놓지 않고 먹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이상한 주의예요. 나머지도 육식주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전혀 고기 반찬이 안 나오면 아예 먹으면 거들떠도 안 먹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165만 원 버는데 어떤 종목에다가 또 뭘 투자를 하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주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투자한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네,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고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매일 주식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나훈 씨는 아침에 하시고 네. 저는 그 낮에 하는데 네. 제가 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 이제 초반에 계속 하는데 매일매일 코스닥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8개, 9개씩 상한가를 네, 기록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 관련주 몰 투자를 해야겠다 네. 해서 저희는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고르게 됐습니다.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이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앱으로도 꼽히는데요. 네.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도 아시잖아요. 네, 그쵸. 이 빗썸의 사용자 수가 109만 명인데 업비트의 사용자 수는 무려 1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 거죠. 이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카카오스탁 개발업체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래소인데요.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성공이 이렇게 두나무의 성공으로 이어져서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주가 급등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건데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업비트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7조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나무의 예상 순이익은 2조 6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하루예요. 그렇죠. 하루 와, 평균. 하루 네. 2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이렇게 두나무가 우럭우럭 자라서 처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확보했을 당시에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500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자그마치 1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네. 무려 이게 300배나 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저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모의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얼마에 언제 투자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1월 10일에 그때 한 주당 5천 원에 샀는데요. 한 주당 5천 원인데 저는 여행 경비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312주를 근데 샀습니다. 많이 대량 투자하셨네요. 투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이래서 제가 156만 원이 들었고요. 네. 제가 잡은 여행 경비는 165만 원이니까 저는 9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엔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주에 같이 몰투자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과연 어떤 분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월 16일 현재 시간 오후 2시 14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모의 투자하셨던 투비소프트의 네.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떨려. 하겠습니다. 손을 되게 지금 주무르고 계세요. 너무 떨려요, 지금. 이게 워낙 등락이 또 심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너무 되게 이슈여가지고 예측을 작은 못하겠어. 소식에도 되게 민감하게 네, 반응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에 그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 같이 조마조마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투비소프트. 네. 제가 모의 투자했던 종목 바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잠시만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1.76%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70원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모의 투자했을 때 9,000원에 모의 투자를 했는데 진짜요? 네, 와. 지금 9,490원에 무려 대박이다. 500원이나 올랐단 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머. 저는 일단 한시름 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한 주당 얼마 버신 거죠? 490원씩 벌었으니까 네. 126줄을 그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많이 벌었다. 그럼 61,740원. 근데 제가 진짜? 66,000원을 벌면 네. 성공인데요. 거의 근접했어요. 근데 거의 성공이다, 이거는. 네, 거의 성공이에요. 우와. 거의 이제 뭐 계속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시지 않는 이상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바로 축하드려요. 그냥 평창 민소매 입고 평창 한번 갔다 오세요. 그거 벌칙으로 해드릴게요. 진짜? 그러면은 나무 씨는 네. 6만 1,000원 정도 버셔가지고 네.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속단하게 이르죠. 워낙 또 이게 막 상한가도 기록하고 이랬었잖아요. 에이티넘 근데 오늘 인베스트가. 속단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아 진짜요? 어떻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다음 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종목의 현재가를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다 치셨죠? 네, 하나, 둘, 셋. 셋.
제가 안타까운데 네. 10.01% 정도 지금 현재 시각에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90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3,550원 선에서 현재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현재가가 있습니다. 3,550원입니다. 네, 근데 5,000원에 구매했다고 하셨나요? 앞자리수가 2개나 바뀌었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얼마? 5,000원이었어요? 1,450원. 네, 5,000, 딱 5,000원이었어요. 네, 계산하기 그러면은 쉽게 하려고 네, 했는데. 1,450원을 한 주당 잃으셨고 312주나 대량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와 45만 2,400원을 진짜요? 잃으셨어요. 네. 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 건 또 잃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네. 이거 신기록이다. 이거 신기록이네요. 네. 뭐 그다지 좋은 신기록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아. 이게 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네. 투자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워낙 지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작은 이슈에도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작은 이슈가 한번 나오면 크게 올랐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네. 오늘 그 좀 그나마 낙폭이 적었던 네, 이유가 맞아요. 그거 같아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맞아요.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정책 액티브 X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다양한 다른 사업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걸 끌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가상화폐에만 치중이 돼 있으면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나무 씨는 그 원화로 네. 거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4번째 대결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14번째 배틀. 오늘 승자는, 나무 씨 오늘 2연승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 또 새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씨입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10연승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도 말이 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한번 다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종목을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에서 다음 주 종목을 조금 골라보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오늘은 제가 그거 뭐죠? 이거 뽑는 거 제비뽑기를 제비뽑기.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까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목을 저희가 고르는 게 종목을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업종을 제비뽑기로 네.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업종을 뽑으신 다음에 그 해당 여기에서? 업종에 네. 대한 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이걸 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해온 그 제비들을 꺼내주세요. 네, 제비를 지금 바로 제비. 네, 저희 제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무 씨 그러면은 네. 어디 가시죠? 어디를 이번에? 가죠? 이번에 여행 저 어디 가시죠? 스웨덴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거 많이 안 사오실 거예요? 기념품 같은 네, 거요? 기념품. 네, 많이 사와야죠. 가서도 많이 사와야죠. 진짜요?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아. 요새 그 기념품 네. 사올 때 뭐지? 돈 많이 쓰면은 네, 세관에다가 600달러 맞죠? 네, 신고해 그거 맞나요? 저도 네,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600달러가 넘게 그거 카드를 결제한 게 내역이 네. 관세청으로 바로 넘어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그 막 캐리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모조품이나 아, 맞아, 진짜 맞아. 명품들 이렇게 숨겨서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잡히면 이제 아니라고 발뺌하시고 오. 그러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게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무 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네. 정보 잘 아세요? 세관 정보? 제가 이걸 또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예전에 프로그램 같이 진행했었고 네. 지금 또 저희 내외경제TV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 이춘모 대표님께서 네. 그 세법이나 부동산 이런 걸 아주 아. 빠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팁을 또 알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오.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같이 역시. 이렇게 또 열심히 저도 모니터링을 그거 좀 하고 공부 좀 해야겠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세법- 배우는 게 다 이렇게 모의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진짜요? 학습을 하시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스피드스케이팅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못 들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혼자 독학했어요. 그렇구나. 그래, 이번 기회에 좀 이충호 네. 대표님 방송 통해서 네. 그렇게 세법이나 이런 경제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이런 거 하다가 주택 건설 이런 거 꼽히면은 맞네요. 부동산 건설 관련된 거 업종. 강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이거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 제가 먼저 뽑을까요? 제가 먼저 뽑게요. 네, 지셨으니까 먼저 뽑으세요. 네. 자, 안 보이게 잘 뽑으셔야 돼요. 뽑았어요. 네. 같이 열어요. 뭐예요?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 요새 추세가 어떻죠? 미디어 추세 요새 괜찮죠? 잘만 고르신다면요. 아니 제가 네. 그 같이 증시오네어 2부 그 진행하는 성민 앵커한테 투자 종목 추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선배 미디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요? 오늘 가가지고 한번 더 상담 받아보셔야겠다. 가서 진짜 상담 받아야겠다. 미디어는 하지 말아라. 네, 나무 씨 네, 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뽑은 업종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항공. 항공 괜찮지 항공이 않아요? 나왔어요. 아 근데 항공이 네. 되게 애매한 게 네. 이게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예전에 기업이 얼마 없다 제주항공에 보니까 계셔죠. 제주항공에 아픈 기억이 있죠. 그때 굉장히 오를 거라고 열심히 호언장담을 했는데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이 각각 미디어와 저는 항공업종 중에서 항공업종. 눈에 네.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또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가요. Action.